부동산 투자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약 강의인데요. 자, 우리가 세 번째 강의 요약을 하죠. 첫 번째 시간 문제 나오는 건 할인현금 소지 분석법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DCF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투자한 자체의 유출이 현재 가치지만 미래는 미래 가치가 돼요. 현금 유입과 자, 유출을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 가치로 할인합니다. 무조건 현재 가치라는 게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치가 나와줘야지만 된다는 거죠. 할인한다는 거죠. 서로 비교를 합니다. 무조건 해서. 여기서 논리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대상부동산 1년 후에 처분하고자 가정하자. 자, 1억을 투자하게 되면 1년 후에 1억 2천만 원 현금 유입이 예상됩니다. 투자한 A가 있을 때 만일 다른 데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대안을 투자한 B에 대한 요구 수익이 이제 10%라고 얘기하자.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인데요. 자, 할인율이 어떻습니까? 10%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이제 갖고 와야 되는데요. 자, 내가 1억을 투자했다. 현재 가치입니다. 1억은 현가라고 하죠. 근데 지금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을 번다. 그럼 1억 2천은 미래 가치가 됩니다. 내가가 되겠죠. 근데 내가 투자한 1억이라는 자체는 자, 확실합니다. 그죠? 유출이 됐는데 자, 어떻습니까? 미래 가치는 유입이 아직은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쪽에서 이런 얘기가 됐어요.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할인율을 높게 합니다. 자, 그 할인율이 바로 요구 수익률이에요. 10% 할인율이다. 그럼 내가를 현가로 고쳐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현가와 현가를 고치기 때문에 우리의 수호는 통일입니다. 그래서 현가와 현가가 동일해야 되니까 현가와 할인한다. 현가 가치로. 이게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얘기한 걸 이제 요약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할인현금 수집 분석법의 정의는 그렇게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할인현금 수집 분석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순효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법이 있는데요. 자, 순효가란 net present value. 우리가 순효가라는 것은요, 현금 유입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뺍니다. 현가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하죠. 물론 뭐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 된다는 자체는 우리가 당연한 거고요. 그럼 순효가가 0보다 크면 이제 투자 가치가 커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순효가는 0보다 커야 되고요. 수익성 지수는 분수입니다. 알고 싶은 게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는 유입이 중요합니다. 유입의 현가를 유출로 나누겠죠. 당연히 얘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요. 할인율이 같습니다. 근데 내부 수익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내부 수익률은 유입의 현가와 유출 현가가 같게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순효가를 0으로 만들죠. 자, 이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내부 수익률법은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합니다. 자, 그럼 내가 지금 1,000원이 나갔다. 그럼 1년 후에 1,200원을 벌었다. 그럼 이건 내가니까 현가로 고쳐야 돼. 그래서 일시불 현가가 어떻게 했어요? 1 플러스 R의 N승이잖아요. 그럼 이 R이 1년이고요. 자, 이게 20%가 되죠. 자, 1,000원에 1,200원이니까 원금을 회수한 다음에 200원이니까 20%입니다. 내부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 내부에다가 요거를 비교해야 돼요. 내부가 요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죠. 그래서 얘는 요구 수익률이 아니라 내부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자체는 얘와 얘를 같게 만드는 것은 순효가를 0으로 만들고요.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효가가 0보다 커야 되고 수익성 지수는 1. 자, 내부 요구인데 아마 앞쪽에서 제가 이런 편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가 저랑 내기 하실래요? 왜요?
내부는 그 자체입니다. 내가 투자하려는 기대 수익이고요. 외부는 다른 대안들을 얘기를 해요. 때문에 요구 수익률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랑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 학교론 점수가 누가 많은지 나오는지 저랑 내기 하실래요? 그럼 내기는 갑자기 매우 하셔야 돼요. 그럼 야, 내기 하자가 자신감이 있죠. 내기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순영가는 0, 수익성 지수는 1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자, 이것도 편법, 야매인데요.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극이 있었어요. 네, 심순애가 김준배 다이아몬드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떠납니다. 개명해야 되죠. 순영이라고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이수일과 심순영 이렇게 한다면 수일이죠. 수일, 그 다음에 순영 이렇게 순영가는 0, 수익성 1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상호배타적인 때 여러 대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할 경우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순영가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하고 얘는 수익성 지수가 큰 거, 내부가 이거보다 큰 거 차이 중 가장 큰 거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치가산은 우리가 가치가산은 우리 순영가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뭐냐면 A와 B를 합쳤다. 순영가가 100원이다. 그럼 둘이 합치면 A와 플러스 B는 당연히 금액이니까 200원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가치가산이 안 된다는 게요. 자, 수익성 지수가 1이다, 2다, 합치면 3이 되지가 않아요. 가치가산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A가 10%다. 자, A가 기대순이익이 만약에 20%다. 그럼 30%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나오는 것은 순영가밖에 없습니다. 순영가법이 가장 우수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순영가, 이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충실을 하셔서 그 계산했던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 두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은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자, 그래서 투자 분석은요, 저랑 내기 하실래요? 기억나시죠? 그 왜요? 자, 요거는 우리가 요구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입니다. 왜요? 그래서 이렇게 커야 되고, 이수일과 심순영. 편입 비용률은 수익성 지수랑 똑같은 얘기예요. 편익은 유입이고 비용은 지출이죠. 또 일과 비교한다. 자, 투시하라 그랬죠. 제가 투시한다.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가 크고요. 회수 기간은 짧아야 돼요. 목표했던 것보다 짧아야 되고, 회계적 이윤율은요, 목표했던 것보다 많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할인 현금 수익 분석은 이제 현가라는 자체가 항상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기 때문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단순회계보다 우리가 어때요? 회수 기간이 더 길게 나타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500원을 투자해서 1년, 2년, 3년을 갈게요. 만약에 100원, 200원, 200원 하면 이게 단순 회수 기간이에요. 근데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면 할인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90원이 될 수 있고 180원, 180원이 되니까 이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금액이 작아지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림셈법과 비율 분석법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화폐 시장 가치에 대한 우리가 그 할인연구 수지 분석법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요. 자, 어림셈법하고 비율 분석법은 자, 이제 그 내용만 간단히 설명하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림셈법입니다. 자, 승수는요, 어때요? 이 자본 회수 기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짧아야 되고 수익률은 높아야 됩니다. 역수관계죠.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이렇게 분수가 되겠죠. 그래도 이렇게 분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순전후라고 앞에서 외우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순, 전후 네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순까지는 아직 빚을 빼지 않기 때문에 총투자가 올라갑니다. 조순까지는 총투자, 전후는 지분투자. 물어본 소득으로 나눠주면 돼요. 물어본 소득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특히 순소득 순수가 자본회수 기간이라는 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크로스로 본다면 순영업 소득 순수와 종합, 세전현금 수지 순수와 지분 배당률. 그래서 제 야매에 순종해서 따라주셔야 됩니다. 제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전지전능하시죠. 그래서 순정전지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역수관계라는 게 좀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건 뒤집으면 되니까. 자, 세우니까 얘도 세우니까 이건 꼭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한계점은 우리가 얘는 화폐 시장 가치를 무시했죠. 각 방법 이하 계산된 비율을 비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다 틀리니까. 그래서 어림셈법은 승수법은 낮아야 되고 수익률법은 높아야 된다. 자, 승수는 네 가지 뭐 있어요? 그러면 조순, 전후. 자, 조순까지는 총투자액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전후는 지분투자액.
그다음에 순종 전지로서 전체적인 걸 역수를 가시고요. 마지막 이제 비율 분석입니다. 비율 분석은 이제 우리가 내용들을 보겠는데요. 자,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이에요. 자, 그래서 1억 중에서 만약에 70%다, 그럼 7천만 원을 빌려주겠죠. 근데 계속 빌리게 되면 상환이 되니까 부채 잔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부율이 높아지면 채무례행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에요. 순용 없이 부채 서비스의 몇 배가 되냐는 건 당연히 커야겠죠. 그래서 1보다 1에 가까우면 대출자, 차입자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1.0 이상이어야 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채무례행이라는 것은 낮아야 돼요. 유효기 영업 비용과 부채 서비스를 얼마나 감당하느냐. 그래서 이건 실제로 나가는 돈이고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특히 얘가 유효속이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너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클수록 나쁘고 나쁠수록 좋아요. 그럼 채무례행은 클수록 더 우리가 이 채무례행이 클수록 채무례행 위험이 가능성이 커지죠. 자, 총자산 회전율은 회전율입니다. 매출액에.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소득의 비율로서 이건 높아야 좋습니다. 그죠? 자산의 능률적인 이용 및 효율성을 판단하는 지표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4개 정도 체크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조금만 정리를 해드릴 거는 대부비율입니다. 융자비율, 대출비율, 저당비율과 부채비율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채비율은 만약에 타인 돈이 100원, 400원이다, 내가 100원이에요. 그러면 400%라는 건 4배 빌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못했어요. 비밀분석. 그다음 사용하는 지표에 따라 투자 결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표가 틀리기 때문에 결론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 투자론 우리 3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투자론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